안녕하세요. 무한 도전 아니고 대성학원 인강 시작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평가원 또는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지금 많은 날짜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기출을 뭐 거의 읽다시피 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는 이런 방식의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기출만 이제 쳐다보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 낯선 거 만났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낯선 거를 하루 정도 병행해 가면서 좋은 건 뭐 다 알죠. 대성학원에서 나오는 이감 모의고사 이게 최고입니다. 어쨌든 이런 낯선 모의고사도 하루씩 병행을 해 가면서 양은 자기가 알아서 하루에 뭐 한 회 분량을 하든 또는 반 회 분량을 하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이제 시간을 조절해서 어쨌든 낯선 것과 그 기존의 기출 시스템 요것이 병행이 돼야 시스템 그 다음에 몸에 익히는 작업 그 다음에 시간 훈련까지 결국은 국어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 세 가지가 지금까지 이제 연습해 왔던 것을 녹여내야죠. 녹여내려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그다음 오른쪽에 써놨는데 그 EBS 문학 이거 중요하긴 한데 막판에 그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들어가지고 이거 나온다. 뭐 나오든 안 나오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충분히 독해를 해내서 빨리빨리 풀 거기 때문에 너무 그 문학 작품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그 시스템,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 결국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능력을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능력을 키워왔다면 문제없이 해결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할 것은 2019년 3월에 나왔던 그 서울교육청 시험인데 굉장히 어려웠죠. 뭐 80점대 초반 컷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의 역대급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오답률 1위, 오답률 2위에 해당했던 지문들 아마 착한 사람들은 이미 뭐 작년 고3이었을 때 또는 올해 재수를 시작하면서 충분히 풀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6월달 시험이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이제 9월 또는 수능에서 뭐 갑자기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죠. 어디까지나 우리들은 모든 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 이런 걸 읽으면 짜증나죠. 읽을 때마다 도대체 어디를 정리해야 되고 어디서 끊어내야 될지 특히 오답률 1위 문제 같은 거를 풀려면은 이거를 한번 읽고 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읽으면서 또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지구 그림 그리거든요. 지구, 달, 태양 그려놓고 뭐 원일점, 근일점 뭐 이런 거 그리면서 하는데 뭐 솔직한 얘기로 수능 날 그릴 시간 없어요. 그냥 결국 국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로 써진 것을 말로 정보로 바꿔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냥 밑줄만 치면서 해결하는 것이고 그다음 지금 뒤에 칠판에 써놨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를 어느 시간에 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칠판에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다 쓰진 않았어요.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어차피 요즘 수능 지문들에서 앞부분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 뒷부분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 결국 두 개의 포인트 이거를 갖게 되는 거니까 결국 그 두 개의 포인트 중에서 자기가 나는 뭐 오히려 산수 계산 같은 경우를 잘한다 그러면 읽으면서 거기 밑줄만 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나는 산수 계산은 좀 어렵고 대신 내용 정리는 잘한다 그러면 내용 정리는 밑줄만 쳐놓든가 난 둘 다 못한다 이거는 이제 이 지문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어지간하면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쓰는 것도 훈련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능 날에도 시간 많이 소비하지 않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어요. 자, 매우 빠르게 읽으면서 결국 해결의 핵심이 포인트가 되는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단락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단락. 자, 칠판에 써놨는데 첫 단락에선 토픽만 찾으면 돼요. 자,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연월일시 시간 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역법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끝부분 갑시다. 고려 초에 도입된 선명력은 정확성이 부족하여 고려 말에는 정확성이 높아진 수시력을 도입했다. 이 상황은 조선 건국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자, 동아시아의 역법,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의 역법을 얘기하겠다. 뭐 별 얘기 없죠. 자, 둘째 단락부터 갑시다. 자, 세종은 주기 초부터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애썼고 마침내 통달했다 자부했다. 그럼에도 세종 12년 오차가 생기자 그 해결책으로 조선만의 방법을 찾고자 했다. 세종은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조선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시간 규범을 스스로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수시력으로 교식을 추구할 때는 입성을 사용했는데 이때의 입성은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입성이란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관측값을 실어놓은 계산표이고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성을 제작하였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인 주야각을 추보하기 위해 한양의 위도 등을 알아내도록 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칠정산 내편이다. 자, 칠정산 내편은 중국에 기반을 두었지만 한양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역법이라 할 수 있다. 자, 선생님 칠판에다가 어떻게 써놨는지 보세요. 자, 첫 단락에서 토피 끝까지 이거를 가져간다. 이 글은 동아시아의 역법, 그 중에서도 조선의 역법을 공부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셋째 단락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둘째 단락 읽었고, 세종대왕이 이제 그 중에서도 칠정산 내편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써 있다시피 간단한 것들은 밑줄만 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냥 읽으면서 핵심 포인트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 풀 때 거기만 빨리 찾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나는 솔직히 여기 세 번째 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오답률도 높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문지문 같은 데서 보기를 주고 전혀 뭐 다른 내용인 것처럼 얼굴에다가 분칠하고 나와가지고 이거랑 위글에 있는 거랑 같게 다르게 물어봤을 때 빨리빨리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간단하게 이런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쓴 거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지문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 칠판에 쓴 거 확인하고, 자, 우린 국어 영역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빨리 찾아가지고 답하고 연결짓는 작업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구과학 공부하는 거 아니고 한국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국어 영역은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목에다가 아예 칠정이라고 써놨죠. 선생님 제목이 비슷한데요. 비슷하면 안 돼요. 비슷하면 안 되고 이렇게 1번, 2번, 3번이 다르다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것의 핵심 포인트들만 딱 짚어내면 돼요. 그래서 칠정은 한양의 독자성을 갖는다라고 써놨고, 자, 두 번째 갑시다. 셋째 단락.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교식을 미리 추보하여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가령을 편찬하겠다. 일부러 이름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엿 먹으라고. 연 먹으면 안 되지. 거기서 우리는 돌려줘야지. 그래서 정묘 이렇게 다른 책 두 번째 책이라고. 근데 두 번째 책은 칠정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기껏해야 그게 끝이라고. 자, 그런데 이 추보에 오차가 발생하자 꾸준히 정비했고 이 성과를 담은 책이 바로 교식 추보법 가령. 그래서 추보라고 써놨다고. 세 번째 책은 추보라고. 근데 뭐 얘기 많이 써놨는데 결국 좋다, 끝판왕이다,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났죠. 자, 선생님 이쪽에 쓴 거 보세요. 우리 국어 영역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국어 영역은 결국 뭘 원하냐면 맨 앞에 어떤 내용 갖다 놓고 그 내용이 어떻게 변화됐니? 이 변화의 포인트 잡을 수 있니? 결과 확인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과목이 국어 영역이라고.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자, 그래서 여기 좀 변화해서 1, 2, 3. 자, 작년 수능에서 어떻게 했다고? 자, BIS 갖다 놓고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 세 번째 규칙 여기다가 갈매기 살짝 써놨어요. 결국 답에서 묻고 싶은 것은 요 변화된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강약 조절 처음부터 나오는 것들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12년 교식 주보 이렇게 읽으면은 결국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고. 국어 영역은 가볍게 지나가면서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이거라고, 이런 변화 과정 겪었다고 반드시 여러분들 캐치해 밑줄 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쓰거나 요 작업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갑시다. 결국 넷째 단락, 다섯째 단락에서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한 번 읽으면서 아예 이해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자, 그랬을 때 두 번 읽어? 세 번 읽어? 이해될 때까지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국어 영역은 시간 싸움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읽는 그 속도 그대로 가면서 이해되면 되는 대로 밑줄 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적어도 국어 영역에서 원하는 정보를 정리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과학 지문이지. 과학 지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같이 배웠던 사람들 기억나죠? 뭐가 중요하다고? 화살표가 중요하다고. 화살표라는 게 꼭 비례 관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비례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얘기 뭐 했었지? 여기 일부러 선생님이 써놨다고.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라고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하여튼 나오면 반드시 답에서 묻는다고. 그래서 우리 평가원 시험 또는 수능 시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호로 표시가 되면 이게 이제 과학 지문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 또는 뭐 기술 지문 또는 뭐 경제에서도 나올 수 있죠. 마이너스 성장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더하기 빼기 줬다는 얘기는 답에서 묻겠다.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자,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자, 이런 게 지구과학 지식이라고. 굳이 지구과학 지식에다가 막 밑줄 치면서 이게 제일 빠르군 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밑줄 치면서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지간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밑줄 쳐놓지. 그 다음에 화살표를 처리를 하든가. 자, 그러므로 니은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에서 가장 빠르게 운행하고 하지에 가장 느리다. 그래서 칠정산 내편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봤다. 즉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가 일치한다고 설정한 것이다. 자, 그리고 동지에서 하지 사이를 0.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살표가 나오지. 동지에서 하지 사이를 0. 그 다음에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하지에서 동지 사이를 축. 그리고 동지에서 하지 영축차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고, 그러므로 0에서의 값인 0차는 양의 값, 0차는 양의 값 더하기 해놨지. 자, 그 다음에 축차는 음의 값, 축차는 음의 값. 아하. 자,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쉬운 지문이 되는 거고, 이거를 괜히 달에다가 한 번 더 집어넣는다고 일부러. 자, 달 역시 지구와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 근지점에서 지질차 값을 0으로 간주했다. 지질차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근지점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지점까지 근지점, 원지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괜히 근지점, 원지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할 때는 여기는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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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 달 아니고 우리는 국어 영역. 이 두 놈이 같은 놈이라고. 이걸 캐치하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고, 이거를 따로따로, 이게 지구과학에서는 분명히 따로따로 가야 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국어 영역. 일부러 다른 얘기처럼 보이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동지하고 근지점이 같은 편, 하지하고 원지점이 같은 편. 그래서 위에 거로 가면은 영축, 아래 거로 가면은 지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갑시다. 자,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서 태양을 가릴 때를 삭, 그 다음에 달을 가릴 때를 망. 태양 가리면 삭, 달 가리면 망, 상망. 정삭과 정망은 정확히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될 때의 시각이다. 그래서 정묘하고 그 다음에 추보 모두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경삭과 경망의 가감을 구했다. 이를 가감차 방식이란다. 자, 가감차는 공식이 나오죠. 몇 번 얘기해서 공식을 준다는 얘기는 반드시 간단한 산수, 여기 선생님이 써놨어. 지문에다가 공식을 준다는 얘기는 간단한 산수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답으로 주겠다. 공식을 줬는데 답에서 안 물어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지문 또는 과학 지문, 기술 지문 공식 나오면 아 짜증나 국어인데 왜 공식을 줘? 화내지 말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공식을 줬다는 얘기는 아 간단한 숫자 주고서 답에서 묻겠다고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들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화내지 말고 고맙게 주워 먹자. 반드시 답이라고 공식을 주면 답이라고 까먹지 말고 실전에서 읽으면서 공식에다가 반드시 대입을 해갖고 답에서 찾으세요. 엉뚱한 거에서 답 주지 않아. 반드시 공식으로 답을 줘. 자 그렇게 공식을 가감차 방식 해가지고 가감차 값은 영축에서 지지를 뺀 값을 속도항으로 나누어서 구했다. 여기 써놨지. 가감차는 속도분의 영축 빼기 지질. 그래서 그게 더하기면 가차, 빼기면 감차. 뭐라고? 더하기 빼기 왜 준다고? 답이라고. 자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은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정묘는 속도한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추보는 달의 속도에서 태양 속도를 뺀 값을 활용했다. 이는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밑에 요게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밑에 분모 값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다. 뭐 그거를 찾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은 그래서 참 잘 됐다. 끝. 그래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 포인트는 이제 이런 지문을 어디까지 읽어내야 내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일반적인 쉬운 지문하고 전혀 다르다고. 그래서 평가원 시험이든 수능이든 한 지문 정도는 그래도 나올 것이다. 근데 그것들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감 모의고사 좋은 문제들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이 더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충실히 연습을 하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시간 관계상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만 확인합시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니까 보기가 엄청 많네. 자 가를 봤더니 이전에는 성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많았는데 수시력법을 연구하여 밝혀낸 뒤에는 역서 만드는 법이 바로 잡혔다. 자 이번 일식의 시작과 끝 시각이 모두 차이가 있었으니 이는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아 아직은 문제가 있다. 자 나를 보니까 이 일의 요체는 북극출지의 고하를 정하는 데 있느니 먼저 가니를 만들어 올림이 좋겠다. 먼저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38도소를 정하니 원사의 측정값과 부합함으로 마침내 가니를 만들었다. 자, 세 번째 갑시다. 수시력과 통계 체계에 근거하여 같은 점과 차이점을 가려서 정밀한 것을 가려 뽑고 실정산 4편이라고 했다. 수시력이나 통계법의 주야각은 각기 근거한 곳에서 추정한 것이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요 세 가지 얘기를 교묘하게 이제 섞어 놓은 이런 내용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각각 어떤 책의 내용하고 연결되는지 그 지점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간 관계상 2번 답지만 잠깐 볼 건데 자 가에서 한 얘기 자 세종 12년에 교식 추보의 오차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정묘를 편찬하였군. 아까 우리가 독해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칠정은 한양의 독자성, 정묘는 칠정의 효용 이 책의 효용성을 밝히기 위해서 정묘를 썼다. 세 번째는 그냥 완성 끝판왕이다.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만 잘 짚어냈으면 지금 요 세 번째 문제 2번이 이제 정답이었는데 인과관계를 틀리게 만들었다. 근데 단어 자체들이 굉장히 어렵고 책이 여러 개 이름이 막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거였죠. 어떻게 하라고? 읽으면서 일부러 그 복잡한 이름들 특히 한자어로 된 것들을 막 나열을 해 놓는데 거기에 굴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최대한 간단하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기호 형식으로 붙여가면서 어떤 핵심 포인트하고 연결되는지만 살핀다면 뭐 이런 문제들 인과관계 어렵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세 번째 문제는 인과 오류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의도는 인과 오류였지만 사실상
문제에서 묻고자 한 것은 독해를 하면서 어렵게 복잡하게 데이터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서 네가 핵심 내용을 찾을 수 있니? 라고 묻는 것이었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시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적절한 걸 찾아보시오. 자, 여기도 써놨는데 보기를 준다는 얘기는 뭐라고? 반드시 지문의 핵심 내용과 1대1 대응되도록 주는 것이다. 자, 보기를 봤더니 제일 중요한 것은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간다. 자,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간다는 얘기는 요 밑에 거, 즉 마이너스 값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 아,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하라고 일부러 엿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기에다가는 차이가 2.3, 4.9 되게 복잡하게 소수점 계산되어 있는데 지금 선생님 칠판에 쓴 것처럼 굳이 우리는 얘를 정확한 값을 찾는 게 아니야. 그냥 더하기냐 빼기냐 얘만 확인하면 되는 거라고. 더하기냐 빼기냐 얘만 찾으면 되겠다. 자, 해서 일단 보기에서 이렇게 산수가 나오면 뭐 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보기에서 산수가 나오면 보기 그냥 눈으로 빨리 읽고 그 다음 1, 2, 3, 4, 5 막 대입하고 이러지 말고 보기에서 산수가 나오면 먼저 계산하라고. 주관식으로 푸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이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산수가 나왔다. 아, 왜냐면 공식은 하나밖에 없거든. 이 공식이 무슨 뭐 2개, 3개 아니야. 공식 한 개라고. 공식 한 개 줬고 간단하게 숫자 줬고. 자, 밑에 있는 값은 어차피 정해진 거니까 속도 내버려 두고 자, 위에 있는 것만 바뀌면 되죠. 그래서 태양의 실제 위치의 차이는 해서 이게 영축이었고 영축이가 뭐라고 아까 빼기 2였다고. 자, 그 다음에 지질차를 빼라. 지질은 4.9 그냥 5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는 빼기 5였고 빼기 2에서 빼기 5를 뺐더니만 어떻게 해서 더하기가 나왔네. 계속 강조합니다. 더하기 빼기 왜 준다고? 답에서 묻고 싶어요. 반드시 답에서 물을 테니까 제발 좀 확인해 라고 주는 거라고. 그래서 아, 더하기 값 가차가 나왔군. 그래서 적절한 것은 정답 3번. 정묘년 8월 정삭 추보에서 두 가령 모두 경삭의 가감차 값을 더하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밑에 건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냥 더하기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묘를 하든 추보를 하든 2번 방식이든 3번 방식이든 어쨌든 간에 더하기 값 가차가 되더라. 아, 이렇게 더하기를 찾아내는 이 방식을 연습해야겠군.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지문에서 내가 어디까지 정리를 할 건가. 그 다음에 특히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먼저 산수 나오면 제발 먼저 계산. 이것만 습관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오답률 높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까먹지 말고 반드시 실천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제를 볼 건데 목마르니까 오늘은 요겁니다. 이게 자황이라고 있는데 이게 짭이에요. 진황이라고. 어쨌든 요거 한 모금 먹고 이거 왜 준비했냐면은 김진옥전이거든. 자, 됐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는 김진옥전을 펴시다. 김진옥전 역시 그 당시 오답률 2위 나왔던 그 첫 번째 문제. 사실 포인트는 거야. 우리 고전 소설에서 특히 1번 문제가 인물이 뭐 했다, 인물이 뭐 했다. 이 문제가 오답률이 은근히 높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들을 만약에 내가 한 방에 읽으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부담감만 적어진다면 그럼 해볼 만한 게임이 되죠. 그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자, 칠판에다가 미리 써놓긴 했는데 바로 읽으면서 이거는 몇 개 표시하고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낼 것인가 요거를 고민을 해봅시다. 자, 앞줄거리 뭐하라고? 핵심 인물만 체크하면 되라고. 김진옥은 승전 후 귀국하다가 용궁에 가서
등곡 용왕을 물리친다. 이때 공주가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계교를 짜가지고 아내와 아들을 죽이려 한다. 용궁으로 돌아와 한 대를 받은 김진옥은 용궁을 떠난다. 자, 결국 뭐라고 마지막. 김진옥이 용궁 떠나는 장면이라고. 요거만 파악하면 돼요. 실전에서 눈으로 빨리 읽으면서 이 장면 어떤 장면인가를 알려만 주는 거야. 첫 단락에서 비문학에서 첫 단락에서 토픽하고 똑같다고.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게. 이 글은 동양의 역법에 대해서 얘기할게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용왕왈 이는 수중에 귀한 보배라.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춥지 않다.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적어놨는데, 자, 우리 고전 소설에서의 일치 문제들 이것저것 아니고, 자, 비현실성. 요즘 용왕님 나왔으니까 비현실성이고,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 뭐라고 어찌 아니 이모션 요거 나오면은 편집자적 논평 다 일치해서 묻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또는 알려줄 것인지 전부 지금 뒤에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긴 지금 비단 얘부터 시작했는데 도우미가 아이템을 주면 아이템들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고 왜? 물어보니까. 핵심 요소들. 자, 용왕이 비단을 줬다. 그냥 뭘 줬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지 뭐 어떻게 진짜로 썼다까지는 안 물어봐요. 자, 원수 사양하다가 받으니 용왕이 말하기를 그냥 받아라. 자, 이제 이별을 당하니 무엇으로 표하리요. 그래서 일광주 한낱 주고 여동비는 또 한낱 부채를 주고 그래서 구슬도 주고 부채도 주고 전부 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템들은 표시하면 돼. 여긴 비단, 일광주, 부채. 그랬더니 두목지는 칼 하나를 주고 이번엔 칼. 이적선이 금표통을 주고 금표통. 이것저것을 선물 받아가지고 육지로 나오는군. 자, 각설. 자, 각설, 차설 뭡니까? 장면 전환해서 우리 고전 소설에서 흔히 쓰는 것들이지. 무사가 애운을 물속에 넣으려 잡아가더니 애운이 통곡하여 말하기를 엄마가 야속하다. 자, 무사가 불쌍히 여겨 달래어 말하기를 하지만 어찌 거역하리요. 이끌어가다가 물에 던졌다.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이건 그냥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니은 소소한 창천이 굽어 살피실지라. 그래서 하늘이 이것을 보고 있다. 연민 아들 구할 거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용왕이 와가지고 이제 명령을 내려서 아이를 살려라. 역시나 그 살리는 모습 나왔지. 자, 중략. 그래갖고 첫 번째 장면은 용왕이 도우미 기억나지? 제일 많이 나오는 승상. 그 다음에 부처님, 용왕님, 할머니 뭐 이런 사람들이 도우미로 나와서 그 다음에 이것저것 아이템을 던져주더라. 첫 번째 장면은 용왕이 둘을 구하는 장면. 두 번째 장면 갑시다. 무사가 달려들어서 거상에 실려하니 난영이 소절을 붙들고 슬피 통곡하며 말하기를 굽어 살피옵소서. 낭자를 붙들고 울지만 그림자나 있으리요. 바삐 베어라. 그래서 목을 잘라 죽이려나 봐. 각설. 김원수가 애운을 데리고 아까 애운 누구? 아들하고 같이 이제 강에 왔더니만 배가 없네. 자, 그래서 원수 차언을 듣고 하늘을 향해 탄식하며 베레왈 이 강은 길이가 말리오 너비가 30리라. 나는 날개가 없다. 어찌하겠느냐. 그랬더니 역시나 도산님이 나타나가지고 낭자를 죽이려 하는 거동과 너 마누라 곧 죽을 예정이다. 그 다음에 원수가 강에 이르러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양을 보고 조화를 부려가지고 강변에 닿았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장면. 보자마자 자기 아내를 이제 알아봐. 그래서 원수가 생각하되 이는 반드시 부인이로다 하고 금편을 들어 말을 치니 이 말은 비룡말. 하필이면은 날아다니는 말. 자,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법장에 다다라 살펴보니 부인은 기절. 원수가 낭자를 보고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정신을 진정하여 울며 말하기를 부인 김진옥이 왔다.
하고 얼굴을 한 대 대고 통곡하니 천지 일월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지금 죽은 줄 알았어. 그러나 미음 낭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요. 우리 고소에서는 항상 이 해피엔딩이야.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낭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원수가 용왕이 주던 진주를 입에 넣으니 아까 선물 받은 거 있지. 그래서 진주를 입에 넣었더니만 깨더라.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은 결국 김진옥이 낭자를 구하는 이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읽을 때 고전 소설 굉장히 바빠. 그래가지고 사건도 이것저것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출제 요소들은 어차피 정해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 가지고 연결만 지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읽으면서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분 늦어도 한 4분 정도에는 고전 소설을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떤 고전 소설은 좀 요새 길게 나와서 5문제 막 이런 것들도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쏟아가지고 자칫 소설 하나에서 10분까지 넘어가 버리게 되면 대단히 큰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소설은 한 8분 안쪽으로 끝낸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줘야 돼.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세 번째 문제에서 찾아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문제였었고 좀 칠판에도 적어놨는 인물 문제는 뭐라고? 핵심 인물 먼저 확인. 지금 김진옥전이었고 첫 장면에서 아까 누구였어? 김진옥이 용궁을 떠난다. 그럼 당연히 1, 2, 3, 4, 5번에서 김진옥 요 핵심 인물 먼저 확인한다. 그래서 1번부터 갑시다. 자, 김진옥은 장안에 이르기 전에 유부인이 있을 곳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부인을 구했다. 아까 배 타고서 건너갔더니 바로 그냥 그 앞에 있었지. 그래서 그냥 구했다. 그래서 그곳의 특성을 이용하였다는 일치가 그냥 틀린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핵심 인물들만 잘 생각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소설의 마지막 결과값이 뭐야? 김진옥이 도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을 건넜더니만 낭자를 구할 수 있었다. 끝. 비룡마가 나타나서 갑자기 구한 거지.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장면은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 일치 문제. 역시 마지막에 결과값을 물어보는 방식은 똑같군.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결국 결과값을 물어보는 것이 국어 영역의 핵심 포인트예요. 중간에 어떻게 이게 아니라 결과값. 비룡마를 타고 구했다. 끝. 자, 그 다음 2번 보니까 김진옥은 유부인을 해치려 한 선영과 동안 등을 응징하려면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천자의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하면 신자의 도리가 아니다. 원래는 빡쳐가지고 죽이려고 했거든. 이런 죽이려고 했는데 맞다. 내 위엔 천자가 있지. 그래서 안 죽였죠. 자, 그런 1번, 2번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인물 먼저 확인하는 것들 자꾸 습관을 들이면 결국 평가원 시험, 수능 시험에서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소설의 인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왜? 국어 영역은 핵심만 물어본다고. 당연히 핵심 인물만 답이어야 돼요.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여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세 번째 갑시다. 보기. 보기를 참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보기를 봤더니만 핵심 포인트 맨 끝에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두세 개의 연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고전 소설에서는 수중계, 지상계, 어쨌든 수중계, 지상계가 됐든 또는 지상계, 천상계가 됐든 그래서 현실이냐 현실 바깥이냐 이 두 가지를 넘나드는 요것들만 잘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 아까 여러 아이템 등 부채, 칼, 금표통의 신이한 능력을 제시한 것은 김진옥이 그것들을 가지고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서 부채를 흔들었더니 갑자기 용궁에서 지상계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칼을 휘둘렀더니 지상계에서 다시 용궁으로 왔다 갔다. 즉 왔다 갔다 하는 텔레포트 아이템으로 썼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용도로 준 것이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보기의 맨 끝줄에 있는 두세 개의 연계 관계, 5번 답지의 끝에 있는 두세 개의 상호 영향 관계, 이런 식으로 핵심 어들은 반드시 연결하게끔 답을 줘요. 그래서 일치 문제 확인하고 보기의 핵심어와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보기 문제 푸는 것들 자꾸 연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100점 작전에 이상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가장 어려웠던 2019년 3월 달에서 어려웠던, 읽기도 힘들고 문제도 힘들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평가원 시험, 수능 시험에서 만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들지만 좀 더 힘내서 만점 받도록 합시다. 뚜벅뚜벅 박상준이었습니다.